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3시 47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하락이 둔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둔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 탄력적인 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탄력적인 반등을 이야기하려면 우선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서 뭔가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하방 경직성을 세계 증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이 둔화가 되어 있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고요. 하락이 둔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빠지다가 조금 천천히 빠진다라는 이야기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높은 확률은 이제 그만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게 높은 확률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높은 확률로 갈 만한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만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하락이 그만 되겠지. 이제 이쯤에서 이제 하락이 멈추겠지. 이런 가능성만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일부 좀 어떤 좀 극단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위험 성향, 고위험 감수를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매수세는 없으니까 하방 포지션을 청산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을 몽창 다 들고 가는 거는 정석은 아니죠. 그죠? 정석이라고 하는 건 이쯤 빠졌으면 이제 그만 빠지는 걸 기대하면서 하방 포지션 물량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일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지금 이렇게 시장에 빠지고 있는데 뭔 놈 하방 베팅이에요. 그죠? 어떤 일반적인 진짜 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아래쪽으로 베팅해서 먹으려고 그러냐. 아래쪽으로 베팅해서 하방을 추격하는 거는 사실 이 어떤 하방 베팅을 하고 증시 하방 베팅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고위험 투자이긴 합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은 투자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실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 버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정석적인 측면에서는 하방을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그것도 공격적일 수 있다 사실. 네. 사실 지금은 현금이나 잘 들고 있으면서 안 까먹기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여기서 수익 기회를 노린다, 여기서 돈을 더 벌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자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공격적인 투자의 최극단에 서 있는 사람인 거고 저보다 이제 더 공격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이나 옵션 등등 파생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더 고위험을 감수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도 굉장히 극단적인 쪽으로 일단 위험 감수 성향이 몰려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나한테 맞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위험 감수 성향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까먹고 지키기만 해도 대단한 거다. 요게 사실 어쩌면 정말 중립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금만 갖고 오셔도 지금 사실 내 평균 이상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이 지금 단기적인 하락 파동이 이제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어떤 일종의 작은 변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요즘에 제가 시장을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평상시에 중장기적인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달, 몇 년 단위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면은 요즘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워낙 결정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 2, 3거래, 길면 한 일주일, 이 정도 단위로 굉장히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짧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어떤 몇 주간 진행된 이 단기적인 하락 파동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 부근일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증시가 하락을 멈추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있기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더 급락 폭락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모든 걸 합쳐서 변곡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을 정당화시킬 만한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죠?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 대충 보면은 수요일 날 밤에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 미국 ISM 제조업, FOMC 회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 논팜 페이롤스 굉장히 중요한 지표,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월말 월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도 있죠.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FOMC보다 중요한 이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FOMC 회의보다 사실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인플레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뻔한 파월 의장 발언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이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월요일 날에 얼마나 빌릴지 대략적으로 총 금액이 나오고 또 그리고 수요일 날에 구체적으로 이제 몇 년물을 얼마, 몇 년물을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발행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직 이 금리의 급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의 급등, 어떤 금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발행 계획은 FOMC 회의보다 지금 훨씬 더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알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재무부에서 돈을 얼마나 빌릴지 대략적인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너무 높으면 시장에 더 충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요거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하여튼 그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폭락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탄력적인 반등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번 주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특히 코스피에서 사실 좀 그런 모습이 코스피에서 특히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잠시 좀 여기를 좀 보시자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주봉인데요. 이게 이제 21년 7월 달부터 쭉 길게 1년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한번 쭉 올랐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가고 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일, 아무 일도 없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단기 바닥들 만들면서 이렇게 삼중 바닥형 만들면서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응이 시원찮으면은 여기서 얘가 탄력적인 반등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고 짜불짜불 옆으로 빌빌빌 기다가 또 빠질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빌빌빌 기어가면은 그건 앞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피는 코스피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일단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하락 파동이 나와서 지난번에 이 올해 상반기의 상승을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하락이 연장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결정이 되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이게 당장 이번 주에 결정된다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그래서 몇 주 혹은 한두 달 앞으로 어쨌든 이 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보여드리면서 그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서 긴 하락 파동으로 빠졌는데 탄력 있는 반등이 나왔냐? 못 나왔지 않냐? 탄력 있는 반등이 못 나오고 여기서 몇 주 동안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탄력 있는 반등 못 나오니까 죽어버리지 않냐? 큰 위기로 가지 않았냐? 이 순간하고 비슷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제가 지난주에 좀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큰 관점은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된다. 좀 중장기적인 흐름은 이제 이런 걸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인 반등의 기준이 이 주봉하고 일봉이나 이게 각 주기 어떤 이 차트의 주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하여튼 근데 지금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 보이지는 않는 거고 그냥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나 그랬죠. 이제 앞으로 한 번씩 저도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한 번씩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보여드릴까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제가 좀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일단 미국 주식 계좌로 좀 옮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일단 오늘 계좌를 단기 매매를 위한 계좌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낮에요. 오늘 아침쯤에. 그래서 일단 지금 돈 옮기고 있는 과정이고,
내일쯤 이제 완전히 매매 준비는 다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단기 매매용 그런 계좌를 좀 하나 만들었다. 여러분들과 어떤 그 여러분들께 어떤 단기 매매에 관한 뭐 저의 경험을 뭐 좀 보여드리기 위해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단기 매매 계좌를 통해서 좀 이런 매매하는 모습을 한 번씩 보여드리겠다, 그죠? 예, 그 이야기 해드린 거. 그래서 뭐 요까지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계좌 하나 새로 만들었고, 그래서 일단 돈 옮기고 있다. 이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시다시피 중장기적으로 큰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는 그거예요. 이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하방 투자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방 투자니까요. 지난번에 증시가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언더슈팅이 나올 때까지, 한번 투매가 나올 때까지 빠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갖고 몇 년 전쯤에 벌써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코스피 하방 뭐 이런 거 이미 진입을 해서 길게 쭉 연 단위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뭐 딱히 매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투자인데요. 뭐 계속 이것만 하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 어떤 매매에 관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에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건 일단은 이런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떤 단기 매매용 계좌하고 이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계좌를 좀 일단 달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 관리가 좀 편해요. 매매하다가 이게 돈이 잘못하면 섞여버리거든요. 같은 계좌에 있으면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하고 단기적으로 가는 거하고 이게 돈이 잘못하면 섞여요. 그러면은 이 나중에 수익금 관리도 안 되고 뭐 손해 관리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의 경험상은 그렇다. 단타 매매 할 거면은 단타 매매용 계좌를 따로 만드시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장투를 할 거다, 그럼 장투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이제 계좌를 또 하나 만드시라, 이렇게 좀 계좌를 좀 나누시는 걸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돈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일단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진행 중이다. 뭐 당장 오늘 밤에 뭘 할 생각은 아니고 일단 저도 이제 단기 매매를 뭘 할지 이제 기회를 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투자를 좀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뭐 몇 년간의 채권 대학살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채권이 매력적이긴 하단 말이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보고 싶어서 채권 투자를 계획 중이긴 하다. ETF로 일단 뭐 당연히 할 생각이고요. ETF가 제일 수월한 것 같아서 ETF를 가지고 금리 상방 하방 이제 방향성을 추종하는 매매를 할 생각이다. 요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선물이나 뭐 이런 매매는 할 생각이 없다. ETF가 그냥 가장 저의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뭐 그런 건 것 같다. 다만 이제 저는 위험 감수 성향이 조금 높긴 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배수가 높은 한 배짜리 곱하기 1짜리 이런 거 말고 곱하기 2배 곱하기 3개짜리 뭐 이렇게 좀 센 걸 하긴 하겠죠. 더군다나 단기 매매니까 더욱더 좀 배수 좀 높은 거를 좀 선택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뭐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에다가 일단은 베팅을 좀 해볼 생각이긴 한데, 그게 당장 오늘 밤 뭐 이런 건 일단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볼 생각이고요. 금리가 뭐 떨어지긴 떨어질 거다 싶은데 뭐 단기 채권도 있고 장기 채권도 있고 다양한 월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만기의 채권이 있죠. 일단 10년물 일단 10년물 정도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 일단 여기다 베팅해 볼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는 구체적인 이제 타이밍이 오거나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과정 말씀을 좀 드려봤고, 오늘 있었던 일 사실 뭐 특별한 일 없어서 그냥 뭐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뭐 특별히 점검할 거 없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 나온 것도 없고 뭐 의미 있는 뭐가 나타난 것도 없고요. 다만 지금 다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중국 증시 뭐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뭐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변화냐 그런 건 아니죠. 이 탄력적인 반등, 지난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오고 있으나,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와도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직전 고점, 직전 저점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런 전저점 중요한 자리에 터치도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하락은 유효한 겁니다. 전반적인 하락세는 유효한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변곡이죠, 그죠? 이제 조만간 이번 주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냥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전저점이 여기 직전 저점, 바로 여기 직전 저점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제 생각엔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는요, 이날 종가, 이 음봉의 종가보다는 여기를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은 언더슈팅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양봉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나. 그래서 이 양봉의 시가를 더 중요한 자리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별다른 의미 있는 지지선은 일단 의미 있는 지지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하락이 둔화된 거죠. 양봉이지만 이런 걸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빠지고 있지만 지지선을 만났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되고 있는 거다. 여기서 하락 파동이 더 쭉쭉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증시는 뭐 세계 증시와 달리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이 하락 파동이 조금 더 연장이 되더라도 그다지 뭐 많이 빠지고 그런 거 일단 그런 부담은 일단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엔화가 크게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좀 나왔더라고요. 150 돌파 안착을 했었는데 다시 150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다시피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위쪽으로 올랐었고 아직까지 뭐 저점이 의미 있게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다. 방향성 위쪽은 맞긴 맞는데 이게 그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난번 이 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긴 할 텐데 일단 이런 거는 확실히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긴 합니다. 물론 흐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엔화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면은 이런 흐름은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죠. 지금은 오랫동안 힘을 모았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줘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때인데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힘써야 되는 자리에서 힘이 빠지고 있다라면은 일단은 미래 전망이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미래 전망이 조금 약해지는 거죠. 아직은 큰 문제는 없으나 야 이거 생각보다 힘이 약하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 한번 볼까요 이제? 유럽 증시는 지금 개장을 했죠. 4시 4분이니까 오늘 휴장은 아닐 텐데 휴장은 아닐 텐데 잠시만요. 예, 개장을 했는데 왜 이리 안 움직이지? 오늘 휴장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뭐 특별한 일 없네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 오류인가 아니면 오늘 유럽 증시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휴장 아닌데 오늘 유럽 증시 휴장 아닌데 그냥 조용하네요. 평상시인데 일단은 뭐 중요한 어떤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뭐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일단 유럽 증시 특별한 일 없이 조용합니다. 지금 선물 시장 보시면은 살짝 상승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튼 유럽 증시도 저기 그 독일 증시도 하락이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다만 여기 아직 그죠?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전저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그런 건 없다. 요 정도까지만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중요한 이벤트들 발표가 쭉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움직임은 일단 뭐 대부분 작고 그리고 아직 큰 의미 없다. 요게 전반적으로 일단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증시도 뭐 이게 지금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증시도 참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 지난번에 조금 좀 중요한 저점 자리 라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긴 하더라고요. 코스피 선물인데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23년 3월 중순에 만들어 놓은 어떤 저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선물 307 정도 돼요. 선물 307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전저점 부근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하락이 둔화되어 있다라고도 뭐 볼 수 있겠죠. 이래저래 하락이 둔화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그죠? 직전 저점이라 표현해야 되나 전저점이라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 자리에 지지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번 하락 파동의 낙폭이 좀 비교적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쯤 되면 일단 하락이 뭐 거의 멈춘 거나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일단 오늘 저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 자체는 뭐 일단 이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인 건 맞긴 맞는데 이 보시다시피 3거래일 동안 지금
한 선물 310, 309 정도를 지금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면 사실 잘 진행이 되고 있긴 하나 뭐 거의 일시정지됐다, 정체됐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B끝 잘못하면 또 대폭락 나올 수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다. 일단은 뭐 거의 정체됐네. 309 정도의 지지력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309자리는 선물 309자리는 선물 매수 혹은 뭐 주식 매수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긴 하다. 작은 기준입니다. 작은 기준으로 선물 매수의 근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맞죠? 예. 물론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는 것도 매력적인 것이나, 근데 그냥 매력적이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빠졌을 때 여기서 주식 사는 게 맞죠, 그죠? 하여튼 한 번 더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잘 빠지지는 않고 하락이 굉장히 둔화가 되거나 정체가 되면서 결국 309 부근에서 어떤 약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는 정도의 약한 지지력. 그러니까 어떤 선물 매수 혹은 하여튼 상방 베팅의 작은 근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오늘부로요. 그렇지만 하락의 어떤 흐름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다리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하락이 둔화됐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잘 빠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얘 같은 코스닥은 여기에 특별히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 있어갖고 지금 하락이 둔화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낙폭 과대에 따른 걸로, 그죠? 여기서부터 누적된 이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이 둔화가 되는 거지, 얘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지지선이 있어서 하락이 둔화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받는 자리 부근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혹은 여기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긴 했어요. 지금 여기다 선을 그은 건 코스닥 150 현물지수인데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이게 5월 15일 날 시가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고, 여기가 또 그 다음에 어떤 지지선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는 한 3월 중순쯤 나왔던 자리이긴 한데요. 여기도 한 숫자로 치면은 한 1136, 1138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어떤 다음번 의미 있는 지지선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기술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건 없다. 저런 걸 보고 매수 잡기도 좀 하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매수의 근거를 찾자면 찾을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건요. 매수에 지금 작은 근거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등장을 하긴 했는데 그거 보고 매수 베팅 하기는 좀 큰 용기가 좀 필요한 자리이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하락이 좀 둔화가 됐다.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낙폭과대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이 둔화됐다.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환율은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확실히 56원 이 정도 대가 무거운 저항이긴 한가 봐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냥 이 정도 흐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도 그렇고 특별히 다른 거 체크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다들 그냥 삼성전자 하락이 둔화되어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조정이 일단은 살짝 멈췄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눌림시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락이 멈추는 거나 아니면 양봉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아직은 아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아시아 장중에, 그러니까 오늘 낮에 뭔가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오르고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가는지, 하여튼 다 같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은 강하긴 하더라고요. 왜 강한지 기업의 실적이 발표됐나 싶어 찾아봤는데 실적도 아니고 그냥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 출발할 예정인 것 같고, 오늘 밤에도 일단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이 둔화되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긴 할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다른 거 기술적으로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하방 추격도 그렇고 그렇다고 상방 베팅도 그렇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라, 그래서 특별히 지금 할 건 없지 않나 싶어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현금 일단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앞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 단타를 좀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긴 한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물론 이게 아직 미국 증시 개장한 게 아니라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게 10년물 선물인데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하여튼 흐름이 의미 있는 매수세, 물론 어떤 작은 매수의 기준은 등장했죠. 그죠? 채권 매수의 기준은 있으나 보시다시피 저항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쨌든 하락 유효, 계속해서 하락 유효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면은,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면 이제 채권 투자 당장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이 자리 돌파한 척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밤은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할 예정이겠네요. 그죠? 지켜보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뭐 지켜볼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